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새로운 공천 개입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정 후보의 이름을 강조하는 녹음된 대화를 확인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거듭 언급한 주인공은 당시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첫 소식,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명이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예비후보 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MBC에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앞선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인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홍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한 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 인사는 또 검찰 출신인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이인선을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녹음된 대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대구 경북 경선지원본부 총괄본부장에 이어 대구 경제발전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이 인사는 나중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이인선 주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통화 녹음에도 등장합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 의원은 MBC에 윤 전 대통령과 이인선 후보 공천 관련 대화를 한 적 없다면서 모든 공천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고 외부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선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윤상현 의원 등 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쟁자였던 김재원, 유영아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도 출마해 배제됐다면서 힘들게 지역을 일궈 혼자 힘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명태균 씨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건진법사 역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인물로부터 이들과 가까웠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 의혹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당으로 써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방선거를 5달 앞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모 씨가 사업가 이모 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건진법사에게 1억 원을 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자리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당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가 이 씨는 검찰에서 당일 행적을 설명하며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로부터 인사를 받은 날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건진법사는 이 씨에게 명태균 씨가 대구구청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해서 돕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진법사와 명태균 씨는 둘 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누구 덕인지를 놓고 건진법사를 거론하며 마찰을 빚은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두 사람의 공천 개입 의혹엔 공통적으로 친윤계 핵심 윤한홍 의원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윤 의원은 건진법사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2년 12월 2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김 여사 선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는 통일교 2인자와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지자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마하려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윤한웅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건진 법사의 혐의와 관련해 윤 의원을 단 한 차례 서면으로만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건진 법사와의 만남에 대해 법당에 간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건진 법사 전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12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한 총리가 국회에 입장할 때부터 발언을 마칠 때까지 야당에서는 항의가 쏟아졌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한 총리를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는 대권 노름 중단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대통령 노름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총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아랑곳 않고 입을 뗀 한 총리는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한 12조 2천억 원대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박수를 보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뜻밖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나와 항의하고 고성이 잇따랐지만 우 의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발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지 않는 한 총리를 향해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관례대로 한 총리 측에 수차례 사전 환담을 요청했지만 총리 측에서 국정현안 장관회의를 이유로 최종 거절을 통보했다면서 공개석상에서 작심 발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사위였던 서모 씨의 취업으로 생활비를 안 줘도 돼서 이익을 봤으니 그만큼 뇌물을 받은 셈이란 논리인데요.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황당하지만 검찰권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법정에서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취업한 이후 급여로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 문 전 대통령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을 의심해왔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던 타이 이스타젯이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봤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프로필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시한 건 맞나요? 맞습니다.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해왔던 금전적인 지원을 중단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으니 서 씨가 받은 금액만큼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서 씨와 딸 다예 씨에 대해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면서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수사를 해온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들에게 차량이 돌진해 1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관련 기사나 SNS 공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화단을 들이받은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졌고 차량과 화단 사이에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진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부여잡습니다. 어른들은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올린 뒤 차량 밑에 깔려있던 학생을 구조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6시쯤 중국 저장성 진화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대 1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확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관련 기사나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홍콩 언론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 경찰과 병원이 사건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 후난성 초등학교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초등생 18명을 포함한 30명이 다쳤고 같은 달 광둥성에서는 체육센터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벌어져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